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1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15%에 육박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임혜숙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 작성,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됐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명 전까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염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면서 미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다음 달 초까지 12세에서 15세 대상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덴마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얀센 백신도 접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선 신규 확진자 확산으로 긴급사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도 먹구름이 짙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전보다 다소 늘어서 500명대가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1명 추가돼 누적 12만 4,2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1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11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40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16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77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만 4,128명입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만 6천여 명이 받아서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346만 6,908명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된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석 달가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6종 집합 금지, 음식점과 카페 등 밤 10시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2월 15일 이후 거리 두기 연장은 모두 5차례. 여전히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인 만큼 많은 시민이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좀 빨리 좀 다시 회복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더디지만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 업계는 방역이 강화되지 않는 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한 번 집단 감염 있으면 문 닫게 할 거야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3주간 또 문 닫는 건 없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 달째 이어지는 방역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5명 제한이 있어도 4명씩 모이고 하면 어차피 연쇄적으로 다 만날 텐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한 시간 전에 사람이 몰리거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는 등 풍선 효과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10시까지니까 이게 오히려 더 너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중 시간대에 다 웨이팅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혹시나 한 곳에서 터지면 그냥 다 같이 감염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밤 10시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한창 야외 좌석 손님이 늘어날 시기인데 대목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매출이 한 3분의 2는 줄었고요. 거리두기 탭을 건너뛰기는 그냥 2대 영업시간을 한두 시간을 더 늘려줘야 저희들 같은 자영업자가 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정부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인도에서 우리 교민 173명이 첫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재 교민사회는 항공편 증편과 함께 병상과 산소 관련 의료기기가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인도 첸나이 마드라스 공항에서 우리 교민들이 항공기 탑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제 몫의 짐가방을 챙겨 초조하게 출국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현지 주재원과 우리 교민 173명을 태운 항공편이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민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간단한 방역 수칙 같은 것을 지키는 분위기가 아니고 백신조차도 겁을 내서 맞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7일에는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교민 211명을 태운 항공편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지 한인사회가 추산한 귀국 대기자 수는 최소 700명. 귀국 후 격리할 시설이 마땅치 않아 항공기 증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답변이 격리시설 인원 초과 문제로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감한 상태고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병상이나 의료용 산소 장비도 동났습니다. 교민들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나 산소 발생기가 부족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 발생을 했고 병상이나 병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교민들은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설 퇴소 전 한 차례 더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 해제 전인 입국 13일 차에도 보건소에서 또다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방역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서울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에 움직이는 코로나19 검사소인 이동 검체팀이 투입됐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한 건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손쉽게 검사받을 수 있어서 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체육중고등학교 뒤뜰. 흰색 천막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한 명 한 명 검체 채취를 합니다. 4차 유행의 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학교 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자 이동검체팀 투입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3인 1조 2개 팀이 파견됐는데 학생과 교직원 341명을 검사하는데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검사를 미리미리 해서 모든 학생들 같은 선수들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선제 검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곳 학생 절반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다 대회 출전을 앞둔 경우도 있어 검사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보건소에 가지 않고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어 편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1시간 정도, 많으면 1시간 정도 기다리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빠르고 간결하게.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해주니까 그 점에서 편했습니다. 검체팀 파견 대상은 반경 1km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나 선제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교육당국은 우선 서울 지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2주 뒤 모든 학교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실효성이 잘 좀 검증이 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실제로 선제적인 검사에 의미 있는 그런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화두를 던졌던 자가검사 키트도 시범 도입했습니다. 다만 정확성 논란이 여전한 만큼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원을 대상으로는 지역별 학원 자율방역대 등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늘릴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현재 두 딸의 이중국적 보유 사실부터 외유성 해외 세미나에 가족을 동행한 의혹,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 민주당 당적 보유 논란이 이미 제기된 상황입니다. 또 임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매매 당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을 하기 전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임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꼽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이 장관으로서 자질을 문제 삼을 순이 아니라며 임명사수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3% 올라서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9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2.3%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소비자 물가가 2.5% 상승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유가가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격까지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3.1%나 급등했고 휘발유와 경우 등 공업제품 가격도 2.3% 올랐습니다. 파는 270%, 사과 51.5%, 달걀은 36.9% 올랐습니다. 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에어프라이어 같은 요리기구나 드라이어 등 미용기기에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홈트레이닝 열풍으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는 가구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한 사고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생후 9개월이었던 이야기는 팔다리와 가슴에 2,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끓는 물 주변에서 장난치다가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요리하거나 미용 관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구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리기구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만 최근 3년간 700건이 넘었는데 대부분이 화상사고였습니다. 한 살 아기가 전기밥솥에 김 나오는 입구를 손으로 잡아서 화상을 입거나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안에 손을 넣었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밥솥의 증기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져서 접촉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고데기나 헤어드라이어에 데이거나 눈썹, 칼 등의 피부를 찢기는 미용기기 관련 사고도 최근 3년간 380건이 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대형기구에 다치는 것뿐 아니라 덤벨의 발가락을 찢기거나 짐볼을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례 등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령이라든지 짐볼 이런 것들이 집에 이제 많이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가 찢어진다든지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어린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열 제품의 경우 지속적인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며 운동기구도 아령 같은 작은 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지난 2주간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첫 6개월보다 더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와 브라질이 지난주 확진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한 다른 나라도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백신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밀집된 장소 피하기, 손 깨끗이 씻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등에 적용했던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지하철도 24시간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도 함께입니다. Beginning Wednesday, May 19th, most capacity restrictions will end across the tri-state area. That includes retail stores, food services, gyms, fitness centers, amusement and family entertainment, hair salons, barbershops, offices, etc. 감염률과 입원이 꾸준하게 줄고 있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은 아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에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몇 년 동안 계속 퍼질 것이어서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의 기준이 애초 인구의 60에서 70%였다가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가 속출하면서 최소 기준선이 80% 이상으로 올라간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국인이 30%에 이르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Not only from the data, but from conversations with community members and leaders, that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 questions and want more information about vaccines.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자들은 연일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팔에 주사를 놓는 것이 미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살부터 15살까지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까지 승인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FDA 계획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FDA 승인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FDA 승인이 나면 미국에서 해당 연령대 수백만 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FDA 승인이 나온 다음 날 백신 자문회의를 열고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해서 백신 접종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인은 미국 백신 접종에 큰 진전이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살부터 15살까지에게도 접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다만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결과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살부터 15살까지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유럽의약품청에 제출했습니다. 덴마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미국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하기로 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들 두 백신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하기 위해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활용합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을 이용하는 데 따른 이익이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유럽의약품청도 얀센 백신 접종이 희귀하지만 심각한 혈전 발생 사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서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세계적으로 277개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고 이 가운데 93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개는 알약처럼 입으로 삼키는 형식의 백신이고 7개는 코에 뿌리는 분무 형식의 백신입니다. 네,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지만 일주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쇼핑가와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여서 올림픽 개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일본의 쇼핑가와 유명 관광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 일본 국내선 예약자는 1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늘면서 연휴 이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요일인 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00명. 어제도 월요일 기준으로는 15주 만에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면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긴급 사태를 해제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히려 긴급 사태를 연장하고 적용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연장될 경우 올림픽 개최에도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医療の逼迫の状況などを踏まえて、オリパラに関わる議論をしっかりとやるべき時期に私は来たと思います。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도쿄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정도인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면 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치가 874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에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신규 확진자를 100명 정도로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 브라질과 칠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건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1건의 칠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로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또 최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19건 추가돼 지금까지 총 60건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의 90% 이상은 영국발 변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는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확진자의 91.6%가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 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절대 다수가 영국발 변이라는 게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4.5%로 지난 3월 분석 때보다 0.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만 명을 넘나드는 인도에서는 병상과 산소통, 화장장과 백신 부족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집권당 연합은 지방 핵심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힘겹게 남편의 시신을 안고 있습니다. 시신은 덮개도 없이 평상복 차림 그대로입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옮길 구급차를 찾지 못하자 할 수 없이 인력거에 태운 겁니다. 인도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3,422명으로 최근 6일 연속 3,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7만 59명으로 이틀 전 40만 명을 넘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12일 연속 30만 명을 넘으며 최악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병상과 산소통을 찾아 헤매고 암시장에서는 치료제 값이 수십 배 뛰는 사이 현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When the cases started rising up, I thought government had a plan, but turns out they didn't. Within the first week, I understood that the governments have no idea. They're not prepared for anything. 결국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BJP 연합은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 핵심 지역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와 장관들이 수십 차례 직접 현지 대규모 유세를 펼칠 만큼 공을 들였던 동부 웨스트벵골주에서는 지역 정당인 TMC가 294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13석을 차지해 BJP 77석을 크게 앞섰습니다. 모디 총리는 코로나19 대응보다 선거에 집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대규모 선거 유세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인도의 유일한 여성 주 총리이자 반 모디 세력의 기수인 마마타 바네르지 TMC 대표는 코로나19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আমার ফার্স্ট প্রায়োরিটি এখন হবে যেহেতু কোভিড ইজ মাই ফার্স্ট প্রায়োরিটি. 모디 총리가 코로나19 대확산에도 경제를 이유로 전국적 봉쇄령을 내리는 걸 주저하는 가운데 9천여 개 인도 기업 모임인 인도산업협회는 경제활동 위축을 감수하겠다며 당국에 가장 강력한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네, 내일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입니다. 작년 방역당국이 이맘때 아이들을 위한 특별 브리핑을 진행했었죠. 이 자리에선 생일 파티를 해도 되느냐,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 되느냐 등 코로나19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들이 계획보다는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